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다. 이 사기꾼을 고소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겠다고요? 걱정 마십시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결합시다. 안녕하세요. 요즘 중고거래 많이 하시죠? 그런데 중고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중고거래 사기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사기들을 대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역시 고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피해만 당하시고 고소하시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고소하는 방법 스텝 바이 스텝으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텝 1. 먼저 증거를 확보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올렸던 게시물, 상대방과 나누었던 채팅 또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캡처하세요. 그리고 내가 돈을 보낸 계좌 이체 내역을 인쇄해서 준비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가서 받아볼 수도 있고 또 집에서도 인증 절차를 거치면은 인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증거물은 이제 인쇄본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쉽죠? 자, 스텝 2. 고소장 작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고소장 작성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찰청 홈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자, 팝업창이 뜨는데 팝업창은 굳이 닫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게 국룰이죠. 민원 서식에 들어갑니다. 이제 민원 서식에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기타 서식 제목 부분에 고소장이라고 쳐줍니다. 짠, 고소장 양식들이 나오죠. 여기 두 번째를 보면은 고소장 사기 첨부 파일이 있네요. 딱 우리를 위한 것이죠.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고소장 사기 파일을 다운받아 줍니다. 보통은 고소장을 이렇게 작성한다라는 일종의 예죠. 그런데 이제 이 예가 이제 우리의 사례랑 이제 딱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례에 맞게 이 예들을 고쳐볼 거예요. 일단은 이 윗부분 이런 부분은 뭐 삭제를 하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고소인의 여기 이제 이름을 적어주고 뭐 홍길동이라면 홍길동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아래에 이제 본인의 주소를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양식에는 뭐 이름이랑 주소밖에 안 나와 있지만 뭐 가능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것도 같이 적어주면 좋을 거예요. 뭐 010-1234-5678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피고소인 부분을 적어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고소가 가능한 건가? 라는 고민을 하세요. 왜냐면은 중고 거래 사기의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이름, 주소 이런 걸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하지만 피고소인의 이름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피고소인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냥 이 피고소인 이름을 적는欄에 성명 불상자 이렇게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고소인란에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만 적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주소랑 주민번호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때문에 네이버 아이디를 적도록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아이디 슈퍼맨 네이버.com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는 이 고소 취지인데 조금 복잡한 고소장의 경우에는 이 고소 취지란도 조금은 더 길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간단한 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고소 취지를 그렇게 길게 적어줄 필요는 없어요. 이 고소 취지 이 양식에 적혀져 있는 이 문구를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도 저희의 경우 뭐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고소 사실 를 적어줘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이제 뭐 피고소인은 뭐 언제 뭐 리베라 호텔 커피숍에서 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리베라 호텔 커피숍에 가본 적이 없죠.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맞게 이제 고쳐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날짜 같은 경우에는 뭐 2021년 몇 월 며칠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이 장소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강남구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네이버 중고거래 카페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고소 사실 부분을 나의 사례에 맞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날짜 부분 또 수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위 고소인 뭐 이름 적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인 부분에
이제 인쇄를 해서 나중에 인쇄를 해가지고 도장이나 뭐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 이름을 적어주고 거기에 이제 귀중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은 이제 고소장을 기본적으로 작성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소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빈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스텝 1에서 이제 증거들을 취합을 했잖아요. 그 증거들을 이 고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되거든요. 때문에 이제 이 고소사실 뒷부분에 이제 증거 서류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서류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돼요. 1. 증제 1호증, 피고소인이 작성한 판매글 사진 한 부, 이런 식으로 각 증거의 번호를 매겨가지고 각 증거의 이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 사례에 맞게 작성된 고소장입니다. 이렇게 이름이랑 주소 같은 거를 써주시고 성명 불상자, 네이버 아이디, 설마 이 슈퍼맨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진짜 존재하시지는 않겠죠? 이거 1, 2, 3, 4, 5, 6, 7으로 해볼까요?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아이디가 있을 수 있고 고소 취지, 그리고 고소 사실 부분을 우리 사례에 맞게 이런 식으로 바꿔본 거예요. 한번 처음부터 볼까요? 자, 피고소인은 언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 어쩌고저쩌고 판매글을 게시하였는데, 고소인은 몇 시경 피고소인과 채팅을 통해 위 물건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계좌번호로 10만원을 계좌 이체하였다. 고소인은 2021년 언제 피고소인에게 계좌 이체 사실과 배송지 주소를 알려주었음에도 피고소인은 현재까지 고소인에게 위 물건을 배송하지 않았으며, 물건을 보내달라는 고소인의 채팅을 읽었음에도 아무런 답장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수신 확인하였음에도 답장을 하고 있지 않은 바 피고소인의 편취의 의사가 인정됩니다. 위와 같이 피고소인이 거짓으로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계좌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위에서 이제 고소 사실 부분에 우리가 이제 작성한 어떤 사실과 관계되어 있는 증거를 이 고소 사실 부분에 같이 표시해 주면은 훨씬 더 이제 좋은 고소장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피고소인은 이렇게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그 뒤에 가로 열고 증제 1호증 피고소인이 작성한 판매글 사진 참조,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면 이제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읽을 때 훨씬 더 이제 이해하기 쉽고 훨씬 더 이제 피해자에게 이제 유리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겠죠. 자, 그리고 증거 서류 부분 다음에 이제 우리 사례에 맞는 날짜와 고소인 이름, 그리고 이제 제출하는 경찰서나 검찰청 귀중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여기 인 부분에 이제 서명이나 도장을 찍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파트를 끝내셨어요.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스텝 3. 고소장 접수입니다. 이 고소장 접수는 크게 이제 방문 제출이랑 우편 제출이 있겠어요. 방문 제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해자, 그러니까 범죄자가 살고 있는 주소에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가해자의 주소를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셔가지고 접수를 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경찰서나 검찰청에 도착을 하면은 민원실이 있어요. 그 민원실에 가시면은 고소를 받는 창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접수를 하시면 돼요. 혹시 필요하실지 모르니까 이제 신분증 같은 것도 챙겨 가시도록 하고요. 민원실을 찾기가 어렵다면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도착하셔가지고 직원에게 물어보시면은 쉽게 장소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편 접수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나 검찰청 홈페이지에 이제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 주소를 통해서 이제 우편 접수를 하시면 돼요. 스텝 4. 고소 완료. 이제 고소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다리시기만 하면 돼요. 수사기관에서 이제 관련 진척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이제 그 진척 또는 이제 안내 사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사기관에서 뭔가 자료를 더 요구하면 그 자료를 더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고소 이후에는 이제 수사기관의 안내에 따라서 이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 또는 복잡하다라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바대로 그냥 그 스텝을 하나하나 밟아 가시면은 누구나 쉽게 고소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잘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중고거래 사기
고소를 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이상입니다.